때는 1968년. 어서 오세요. 사료가게 직원 영순이 돼지농장 사장 해식에게 청혼을 받는데요.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디가 다네? 어디가 달아? 아기 돼지가 청혼 반지를 달고 도망쳐버리죠. 여기 삼겹살 하나 추가요. 네. 해식은 상황을 수습하며 다시 청혼하는데요. 영순 씨, 잠시 잠깐만요.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한 번에 이렇게 딱 갈 수 있도록 제가 다음번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결혼하시게요? 예? 그러면 이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줄 테니까 여기 한번 봐봐. 아하, 아이고 이쁘다. 자, 하나, 둘, 돼지. 얼마 후 나빠진다. 해식은 아빠가 될 생각에 들떠 있었죠. 용띠야 용띠. 이게 300년마다 한 번 돌아온다는 쌍팔년 쌍용띠야. 강철, 강수, 강준. 우리가 이번에 강자 돌림이거든. 그런데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해식. 성화봉송 때문에 우리 농장을 철거한다고요? 전 세계로다가 방송이 나갈 텐데 화면에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농장이 잡히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후지게 보겠냐고. 안 그래요? 용역들의 두목 우벽도 해식을 설득하는데요. 이게 그 보스턴 레드삭스 최고의 투수 로저 클레멘스 글마 피는 기입니다. 예. 이거 안 돼 품고 마음 좀 푸시시.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우리 농장 30초도 안 나와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온 집안 가보 같은 농장입니다. 내 아들한테도 물려줄 거고 그 손자의 손자한테도 물려줄 겁니다. 해서 나 여기에는 절대로 도장 못 찍어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하지만 해식이 뜻을 굽히지 않자 농장을 불태워버리는 우벽. 부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나도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안 돼요. 다행히 영순이 우벽의 담배를 발견합니다. 여보. 이거 그때 그 사람이 피우던 미국 담배 맞죠? 하지만 뻔뻔하게 나오는 우벽. 제가 피우는 담배랑 같은 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 문제이십니까? 게다가 돈으로 매수된 마을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버리는데요.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페인트랑 신나통이랑 다 농장 안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던 건 2통뿐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발견된 건 5통이 넘습니다. 이건 분명히 방화입니다. 전기 합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평소 농장 전기 시설에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이에 부부는 결국 패소를 하게 되죠.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지. 억울한 해식은 항소를 준비합니다. 제가 아기 낳으면 새로 집 지을 거라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검사님 꼭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오태수입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기 여기 지나가야 돼 갖고요. 결국 우벽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밟아서 올라갔다 하면 여기 다 이 자연스럽지, 응? 그렇지? 빨리 가자. 나 이 술잔 챙기라. 영수는 싸늘한 죽음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죠. 나 줄게요. 나 줄게요. 나 줄게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 태수는 검은 돈을 챙기고 오태수 검사님 맞으시죠? 영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식의 죽음을 파헤쳐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괴로우면 몸부림친 흔적이라도 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태수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날 술에 취해 찾아와 죽고 싶다고.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면 이 통장을 아내분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받아두고 간신히 달래서 보냈는데
영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했으면 그랬을까. 하지만 미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살아야만 했죠. 이 아이는 절대로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살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렇게 영수는 남은 돼지들과 함께 새마을 주우리로 오게 되고 혼자서 농장을 꾸리며 법 공부도 시작했는데요. 불을 지른 목적물이 현재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거나 하지만 주우리 사람들은 냄새나는 농장을 못마땅해 하죠. 저기 사람 있네요. 이봐라! 이봐! 돼지 농장 같은 이 혐오 시설의 경우는 마을 사람들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그럼 저도 넣어도 돼요? 민원? 그런데 그때 괜찮아요? 나가봐. 애가 나올라나 보다. 영순의 진통이 시작되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데요. 그런데 영순의 출산을 기뻐하던 정 씨도 산통을 시작했죠. 아이고 어째 이래 또. 이제 안아. 받아라. 물 올려라. 그렇게 한날 한시에 두 아이가 태어나고 아,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어. 어느덧 자란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됐는데요. 진짜 너무한다. 그깟 공부 하루 좀 안 하면 어때서? 하지만 아 미안. 모르고 그 짝이 던졌네. 돼지 똥냄새 베개. 영순의 아들 강호는 내내 놀림을 받습니다. 하긴 공부라도 잘해야지. 애비도 없는 재수없는 새끼니까. 야 개새끼야! 그런데 이럴 때마다 더 악착같이 공부만 시키는 영순. 억울할 거 없어. 틀린 말도 아니지 뭐. 너 아버지 있어? 아님 돼지 먹이는 집에서 소똥 냄새가 날까?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나면 아무도 널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 그래서 소풍도 못 가는 거죠? 그렇게 강호는 슬퍼할 시간도 추억을 만들 시간도 가질 수 없었죠.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지금 아직까지 영순의 말대로 사는 강호. 아니야, 됐어. 배부르면 안 돼. 왜? 배부르면 잠 오고, 잠 오면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면 판검사 못 되니까. 그런데 이런 강호를 질투한 삼식이 사고를 칩니다. 잘 가라 최강호. 그 탓에 강호는 정 씨의 딸 미주와 꼼짝없이 갇혀버리죠. 여기요! 여기요! 여기 저기! 여기 안에. 그렇게 밤까지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섰는데요. 삼시가! 강호가 없어졌디야. 미주랑. 미주라니요? 설마 미주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를 모른 채 두 사람은 창고에 있던 중 뭐야? 왜 그래? 사탕 걸린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퇴해. 하나, 둘, 셋! 뜻밖의 모습을 보이고 말죠. 야, 이 새끼야! 그런데 보충 수업도 못한 거야? 영수는 이 와중에도 공부 생각뿐인데요. 가. 교실 가서 책가방 챙겨. 그런 가운데 수능을 치르게 된 강호. 점심 많이 먹지 마. 듣기 평가할 때 졸리면 큰일 나. 알았지? 미주도 강호를 응원해 주러 왔죠. 이거는 포크. 잘 찍어. 내가 너 시험 끝날 때까지 여기다 딱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을게. 그런데 미주의 응원을 받고 돌아선 순간 미주야! 이를 모른 채 영수는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애썼는지 시험 잘 볼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강호는 결국 시험을 치지 못합니다. 미주야, 괜찮아. 괜찮아. 시험은 내년에 다시 보면 돼. 이에 영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거기 너밖에 없었어? 네가 걔 보호자냐고. 미주가 다쳤어요. 그래서 뭐? 죽기라도 했어? 엄마! 네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쳐? 왜? 그러자 강호도 폭발해버리죠. 왜 엄마 마음대로 내 인생을 정해놓고 나를 괴롭혀요? 아빠가 억울해서 죽은 게 그게 내 탓이에요? 결국 영수는 손찌검까지 하며 강호를 몰아붙입니다. 판검사 돼. 그래야 너 벗어나.
저 고약한 돼지 똥냄새한테도 이 나쁜 엄마한테도. 강호는 그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영순의 소원대로 검사가 됐는데요. 무책임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의는 개나 줘버린 힘있는 자들과 결탁한 쓰레기 검사가 됐죠. 전에 남편이 썼던 휴대폰인데 우백 건설과 통화한 녹음 내역이 남아있어요. 왜 이 중요한 증거를 변호사가 아닌 저한테 가져오신 거죠? 변호사도 우백 건설과 한패니까요. 최강호입니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강호는 우벽의 뒤를 닦아주고 있었고 내도 몰랐던 게 쉘이 막 터지니까 내일은 또 어디서 뭐가 터질지 이제 막 설렌다니까. 어느 쪽에서 퍼뜨린 자료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무한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요. 참 볼수록 탐난데 우리 채은같이 든든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한편 강호에겐 약혼녀가 있었죠. 하영은 전 고검장이자 차기 대권 주자가 된 태수의 딸이었는데요. 고검장님께서 저희 아버지... 자, 난 일정이 있어서 또 보자고, 후배님.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강호는 우연히 하영과 엮이게 되죠. 이 약은 뭡니까? 공황장 약이에요.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소변 검사 결과 저는 음성입니다. 하영의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는데요. 저 여기 온 거 기록에 남아요. 집으로 연락 가고 그런 거 아니죠? 가방도 물어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어차피 질려서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강호는 하영을 다시 찾아갑니다. 진짜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가방 물어주러 왔어요. 대추가 천연 신경 안정제래요. 신경 안정제 같은 거 먹지 말고 이거 푹 끓여서 자기 전에 마셔요. 강호는 그렇게 하영의 마음에 들게 되고 집으로 인사까지 가게 되죠. 많이 놀라셨죠? 아빠 생일 선물이에요. 사이가. 그런데 흑수저 강호를 극혐하는 태수. 개천에서 난 융이라 흙 비린내가 나는 건가? 일주일 안에 너희는 헤어지고 하영이는 내 계획대로 도상구름 며느리로 들어갈 거야. 사실 강호는 우벽과 대치 중인 태수의 정보를 빼오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고 태수가 그의 수행비서 수연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황수연이가 오태수 얼라를 뺐다 이 말이지. 예. 그리고 이 유전자 검사지의 원본을 가지고 우벽과 딜을 하기 시작했죠. 진본이 아니고 사본이네. 우리 아들내미가 내한테 할 말이 있다 그자? 저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전 회장님의 아들로서 오태수 의원의 딸과 결혼을 할 겁니다. 회장님은 오태수를 얻고 오태수는 저를 얻고 저는 아버지를 얻게 되는 거죠. 우벽은 이를 받아들이고 태수를 설득합니다. 이래 항수연까지 찾아냈을 때는 뒤에 글마손에 얼마나 많은 걸 쥐고 있겠습니까? 마 인자 우리 그 아들부터 다시 붙이 넣읍시다. 의원님께서 못마땅해 하시는 부분은 제가 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최강호 제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경영권 승계 자격이 있는. 이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되는데요. 유전자 검사 진본 내 앞에서 없애줄 수 있겠나? 진짜 없던 일은 맹글어 드릴 깁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이에 강호는 수연을 피신시키는 척 살인까지 저지르죠. 방금 처리했습니다. 그런 한편 하영은 네일숍에서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며칠씩 연락을 안 받냐? 내가 봤을 때 딴 여자 생긴 거야. 야. 피를 보자 미주를 발로 차버립니다.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너 난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발레리나라고, 발레리나. 하여튼 발가락이 날아갈 뻔했는데 그걸 지금 사과라고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이에 미주도 참지 않는데요. 이젠 그쪽 차례예요. 뭐? 방금 저 차신 거는 사과하세요. 사과 못하겠다. 아이 둘을 낳고 미혼모가 된 미주는 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핸드폰 막 주지 말라 그랬잖아. 너튜브 많이 보면 눈 나빠진다고. 아 그러게 걱정되면 네가 키워 이년아. 그리고 결국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되는데요.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예진이랑 서진이 다시 데려올 거야.
그런 한편 강호와 연락이 되지 않는 영순. 많이 바쁜가 보네. 그럼 나랑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지. 영순은 결국 강호를 직접 찾아갑니다. 아, 네, 수사관님, 전데요. 아니, 아까 알려주신 주소로 오긴 왔는데 몇 동 몇 톤지. 그런데 여기 경비실인데요. 그 어머님이란 분이 찾아오셨어요. 없다고 하세요. 저 그게 그 검사님이요. 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하긴 대한민국 최고 잘 나가는 검사인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수는 사실 강호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죠. 바빠서 그래, 바빠서. 그렇게 영수는 자신을 다독이며 수사관을 통해 결혼 소식을 전해 듣는데요. 근데 저 국회의원 누구래요? 같이 일하는 그 수사관님한테 살짝 들은 얘긴데 저도 누군지는 아직 잘 몰라요. 아무튼 강호 앞에서는 절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요, 좋아. 근데 뭐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할 일이요. 그런데 강호가 승승장구하는 사이 동창 삼식은 절도죄로 깜빵에 간 상태. 언제 나와요? 삼식이요. 강호 내려오면 삼식이 일자리 좀 물어보려고. 그렇게 삼식의 엄마를 달래주는 동안 강호는 하영과 고향으로 오고 있었죠. 혼자 갔다 온다니까. 그래도 한 번쯤 인사는 해야지. 그 사이 준비를 끝낸 영순. 시장에 곱다 고와. 괜찮아요? 응.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영순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번에 강호가 내려와서 지 엄마를 아주 서울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요? 맞네. 어머 그러네.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 어머 서울 가는겨? 그러던 중 마을로 온 강호와 하영.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그런데 강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드릴 말씀 있어요. 아이, 뭐가 그렇게 급해? 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들떠 있었고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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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들 말씀 있다고요? 들어와서. 강호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냅니다. 입양동의서? 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송 회장님 양자로 들어갑니다. 거기 동일한에 도장 찍어주세요. 누가 널 키워? 양자라니? 송 회장님의 아들이 돼서 경영권 승계받고 국회의원 사위가 될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끊어? 그러자 영순의 뼈를 때리는 강호. 어머니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할 말이 없는 영순은 도장을 가져오는데 하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긴 힘들었죠. 그쪽에서 시킨 거지? 넌 싫다는데도 그쪽에서 필요하니까 억지로, 어? 그런데 강호는 그대로 떠나려 합니다. 밥이라도 한술 드고 가. 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편하게 먹어본 적 없는 그 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호는 이내 사온 명품들을 짐짝처럼 버리고 강호야. 이거 너 좋아하는 녹두전이야. 반 은사라도 먹어, 알았지? 영순을 호련히 떠나버리죠. 야 강호야! 아니 그거 저런 쌍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있어 그래? 그런데 강호의 마음도 편하진 않은 듯한데요. 냄새 때문에 멀미나. 결국 하영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데 냄새는 빠지지도 않네. 스카프가 날아가 버리자 잠시 차를 세워두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고를 당한 강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중환자실 안. 영수는 의식을 잃은 강호를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데요.
그리고 수술로 출혈은 제거했지만 수술한 부위뿐만 아니라 뇌 전체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당장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서야 지난 날을 후회하죠. 달려. 아이씨. 배부르면 잠 와. 집중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런 한편 강호의 소식을 뒤늦게 접한 우벽. 뭐라? 그런데 이 사고엔 수상한 점들이 많았는데요. 아니 대한민국 도로에 CCTV가 천지백간인데 뺑소니 하나를 못 잡는다 말이가. 차적 조회 결과 대포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고는 사실 태수가 꾸민 짓이었죠. 수고했다. 오빠. 이런 흑막을 모르는 영수는 곧 일반 병실로 옮긴 강호를 간호합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으니 이제 보호자분이 직접 대소변을 받아주셔야 돼요. 관리 잘 안 되면 염증 생겨서 환자분 고생하시니까 신경 좀 잘 써주세요. 이어 모두에게 아들 자랑을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거든요. 때문에 강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토지 분쟁이요? 예. 폼이 12개나 드러났다니까. 유부남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저까지만 좀. 영수는 강호가 빨리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죠. 이게 다 너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아들. 그리고 그 염원은 현실이 되어 기적처럼 눈을 뜬 강호. 여기요! 우리 강호 갖게 왔어요! 엄마야, 엄마 알아보겠어? 그런데 강호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사고 이전의 강호 씨와 지금의 강호 씨가 많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역행성 기억 장애라고 하는데 지금은 약 한 7세 수준에. 7세요? 7살. 아니 쉽게 말하자면 바보. 아니 뭐 이게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무튼 지켜보시죠. 그렇게 강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영순. 수고하셨어요. 얼른 가세요, 얼른. 네. 그리고 우벽그룹의 감시도 시작됐죠. 다음날 영수는 농장 일을 도와줄 알바생 안드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 저기 6개월 전에 캐나다에서 왔는데 이 듣는 거는 되는데 말하는 게 안 된디야. 아버지가 그 돼지 농장 하는데 한국 돈사 시스템도 이렇게 배울 겸 한국어도 배울 겸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영순의 일을 돕던 정 씨와 박 씨가 강호에 대해 묻기 시작하죠. 강호도 같이 옮겨? 아니요. 아이 강호가 왜 여기 있어? 아이 잘 나가는 검사님인데 병원에 몇 달 동안 누워 있어서 오죽이나 할 일이 많겠어. 인자 다 나은 거지? 예.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영수는 묵묵히 강호의 기억을 되짚어줍니다. 그거 기억나? 응? 이거 네 돌사진. 이건 중학교 때 졸업사진. 그때 전교생 앞에서 교육감상 받는데 엄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리고 이건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찍은 거. 하지만 강호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고 밥까지 거부하는데요. 너 이제 수액 안 맞아서 밥 안 먹으면 큰일 나. 어? 한 숟가락만 먹자. 자. 그런데 이때 예고도 없이 찾아온 두 사람. 그동안 내내 입에도 안 맞는 병원밥 먹느라 고생했잖아. 뜨끈하게 한 그릇 말아먹고 이러라고. 근데 누가 왔어? 오긴 누가 와요? 수저가 두 벌인디? 뭐요, 안에 누구 숨겨둔겨? 아니에요. 영순이 당황해하자 두 사람은 장난기가 발동하고 잠깐만. 누구요? 누구 있어? 어메? 강호 아니요. 그제야 영순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냥 저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그냥. 이를 들은 박 씨는 남편 청년회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아들놈 검사로 키웠다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더만 사람 일이라는 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겨.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행여라도
방앗간에서 절대 나불거리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는 게. 하지만 그러니까 다들 저 주둥이들 입조심들 해요. 소문은 금세 퍼져버렸죠. 사고대 바보 됐대요. 그리고 소문의 마지막은 바로 이장댁. 아니 다리만 좋게 다쳤다더니 그게 뭔 소리요? 제가 잘못 들은 거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 귀를 잘라버려도 돼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영수는 모든 종교의 힘을 빌려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강호 좀 살려주세요. 제발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하지만 강호는 여전히 음식을 거부하죠. 호박죽을 해다 주셨네. 안 되겠다 싶은 영수는 강제로 밀어넣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순을 챙겨주러 온 이장과 청년회장. 뽕나무 가지 달인물인데 먹어보라고. 몸이 마비된데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읍내 서점에 갔다가 오늘의 추천 베스트셀러라고 한 거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한 건 사가지고 왔어요. 영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데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약해지잖아요. 자꾸 기대고 싶어지잖아요. 저 진짜 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와 응원에 한결 마음이 놓인 영수는 강호의 물건들로 모비를 만들었죠. 이거는 새총, 이건 딱지, 이건 팽이. 그런데 네가 엄청 좋아했던 로봇이야. 응? 기억나? 강호는 또 한 번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전신마비 환자들한테는 흔해요. 상실감에 삶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죠. 이에 영수는 강호가 행여 죽을까 더 독하게 구는데요. 먹으라고 왜 안 먹어? 먹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래. 그러자 배부르면 참으면 공부 못해. 강호는 영순이 했던 말을 주문처럼 외우기 시작하죠. 배부르면 참으면 공부 못해. 영수는 그제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 먹었던 거야. 그래서 배부르면 참으면 공부 못해. 아니야, 강아.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돼. 먹어, 제발. 엄마, 우리 강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용서해서 그래. 같은 시각 우벽그룹 사람들은 강호를 친 트럭 기사를 찾아갔죠. 그렇게 막 열면 안 되지. 무단 침입인데. 비켜봐. 양구만 씨. 그런데 트럭 기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 열어, 빨리. 우벽은 태수의 지심을 확신합니다. 유일한 친구였던 트럭 기사는 자식이다. 오태수 일만 내하고 엮이는 게 그리 싫더라. 그런 한편 장난감을 빤히 보는 강호. 강호는 순간 기적처럼 손을 움직여 로봇을 떨어뜨렸죠. 강호야, 저녁 먹자. 희망을 본 영수는 강호의 재활을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작하고. 엄마 나 배가 안 고픈 모양이구나. 아유,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그렇게 또 한 번 나쁜 엄마가 되는데요. 엄마. 강호야, 미안해. 이에 도끼가 오른 강호도 재활 치료를 병행하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마 한 번만 더 할게요. 나 다 한 것 같은데. 엄마. 다시. 결국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밖으로 나와 미주의 자식들과 놀 수도 있게 되는데요.
물론 영순이 허락한 일은 아니었죠. 이러면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해. 저건 장난감이 아니라 강우 삼촌 다리라고, 다리. 응? 셋이서 같이 타는 것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저 밖에서 고무 빼서 홀라프 하는 거는요? 뭐? 그리고 정 씨도 이 손주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요. 아이 왜 몸도 시원찮은 사람을 끌고 나가서 괴롭히고 난리냐고! 나 웅동한테도 도와줄 거야. 강호가 뭐여 강호가 니들 친구야! 뭐야? 쟤가 아니었어? 이곳을 놈을! 이곳에 맞아! 의사 선생님이 7살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죠, 엄마? 그날 밤 영수는 강호의 진짜 나이를 알려주죠. 강호 나이는 35살이야. 근데 지금은 조금 아파서 잠깐, 아주 잠깐 7살이 된 거야. 그러면서 강호의 현실을 찬찬히 알려주는데요. 강호는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야.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이에 강호는 재활 훈련을 더 열심히 하죠. 왼발 할게. 엄마. 하나, 둘, 셋. 좋아. 하지만 엄마. 영순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데요. 엄마 좀 봐. 엄마는 강호 두고 절대 아무 데도 안 가. 응? 절대. 이렇게 강호가 힘들어하는 동안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굳히는 태수. 만약 제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 신념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오태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벽이 죽은 트럭 기사 아내의 진술을 받아오면서 상황은 달라지죠. 갑자기 통장에 큰돈 들어오자마자 남편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남편 유서가 도착했시오. 거기 다 써 있었습니다. 그 큰돈이 어디서 났는지, 누가 그런 짓을 시켰는지. 거기다 태수가 살인교사를 한 증거들까지. 사고 당시 강호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카대에. 그 의원님 따님께서 사고 전날 이 수면제를 많이 처방해 갔다 카대에. 그러나 제대로 발목 잡힌 태수도 우벽을 위협하는데요. 최혜식 기억하십니까? 옹우동에서 돼지 농장에 했던 최혜식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호가 사실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알려주죠. 제 딸을 이용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겠죠. 최강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벽은 강호의 정치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재판을 맡았던 최강호 검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검 최강호입니다. 그렇게 우벽은 다 알고도 강호를 식구로 받아들인 것이었죠. 무슨 꿍꿍이로 나한테 접근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야욕이든 복수심이든 나는 그저 글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 최대한 써먹고 버리는 그만입니다. 그런 한편 영순의 집에 모인 마을 사람들. 다름 아닌 강호의 다리 치료 때문이었는데요. 이장님, 지금 이 면허증 진짜 맞죠? 제가 좀 불안해서. 그러던 중 전화가 오고. 네, 여보세요? 부동산이요? 영순에게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저 내일 서울 좀 다녀와야겠어요. 다름 아닌 강호의 서울집 때문이었는데요. 강호 집만 가지고 금방 내려올 거야. 금방 언제 오는데요? 5시쯤? 영수는 곧 서울로 와 강호의 짐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와보네. 그런데 검찰청으로 가던 중 강호에 대한 문구를 보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까지 찾아왔죠. 최강호 어딨어? 그 사람 어디 있냐고! 우벽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그래서 무혐의 때린 거지. 그제야 영수는 강호의 실체를 알게 됐지만 애꿎은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해요? 왜? 이거 틀려! 틀리다! 하지만 우리 강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재판 결과가 안 좋으면은 종종 저런 경우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마. 뭐 하는 거로 보여.
가해자 신원 확보한다. 왜? 아니 가해자라뇨. 봐봐, 아줌마 이 똥차가 내 비싼 외제 승용차에 얼마나 끔찍한 위해를 가했는지. 그러자 남자는 선 넘는 말을 하는데요. 아니 운전을 못하면 그냥 집구석에서 애새끼 밥이나 차려주고. 애새끼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그래서 이 냄새나는 똥차. 그런데 그 순간 영순의 눈에 들어온 골드바. 왜 이렇게 뻔뻔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를 모른 채 강호는 아이들과 놀고 있었고. 예. 안 돼. 곧 집으로 돌아온 영순에게 잃어버린 공 얘기를 하는데요. 빨리 통통볼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얼른 나갔다가 올게요. 그런데 그 순간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무슨 벌을 받고 있는지 보라고! 하지만 영순도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억울한 사람들 살려주려고 해놓고 정작 내가 널 이렇게 키운 거야. 내 시오리를 가둬놓고 숨도 못 쉬게 하면서 맨날 공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만들려다가 피도 눈물 더럽게 말을 만들었다고요 내가. 그날 밤 정신을 차린 영순은 강호를 돼지 축사로 데려갑니다. 오직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그건 바로 넘어지는 거지. 넘어져 봐야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 돼지도 그리고 사람도.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는데요. 우린 지금 넘어진 거야. 그렇게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야. 꼭 봐야만 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세상. 한편 네일숍을 차렸던 미주는 하루아침에 위기에 놓입니다. 아니 주인이 바뀌다니 우리 돈 내놓고 가야지. 진짜 황당하네 정말. 알고 보니 동업자가 배신을 한 것이었죠.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대박! 언니, 우리 이러다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수고해. 그렇게 빚쟁이가 된 미주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통장을 보다가 강호와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온기 가득 여운을 남겨줘. 진짜? 하지만 애틋한 과거와 달리 미주의 표정은 좋지 않은데요. 미주는 이내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하죠. 나이 많아서 잘리고 신용불량자라 잘리고 나 그냥 애들한테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 한편 강호를 집에 두고 축사에 가는 영순. 돼지 밥 주고 올 테니까 여기 간식 먹으면서 TV 보고 있어. 알았지? 금방 갔다 올게. 하지만 강호는 공을 찾으러 나가버립니다. 당신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호입니다. 예진이 통통볼을 찾고 있어요. 너 그냥 동네 바보 새끼네. 당장 나가! 저 바보 아니에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래요. 그리고 영수는 강호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영순이 바로 찾아 나서지만 강호야! 강호야! 두 사람은 내내 엇갈리는데요. 그러다 밤이 되고 위기에 놓인 강호. 나 죽었다. 그런데 찾았다! 꺼낼 수 있어. 다행히 공을 찾아 아이들의 집으로 간 순간 예진아, 서진아. 누구세요?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된 이들의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각박하고 단절된 시대 속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2023년 JTBC 힐링 코미디 드라마 나쁜 엄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가득한 서사 맛집 드라마로 돈 없고 힘없는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자식 사랑은 물론 짧은 리뷰 관계상 소개되지 않은 여러 관계 속 따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궁금하게 만드는 하차 불가의 드라마 나쁜 엄마는 JTBC 수목 밤 10시 30분에 본방사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